안녕하세요. 자, 에듀윌에서 세무사 재정학을 강의하게 될 강두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이할 때 어떤 문제 풀이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골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무사 재정학이라는 게 좀 특이한 과목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이한데, 첫 번째로는 어떤 측면에서 특이하냐면 이 재정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의 견해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재정학이 너무 어렵다, 나는 오히려 회계세법은 할 만한데 재정학 때문에 못 해먹겠다 라는 학생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야, 재정학 껌이지, 재정학 전략 과목이야, 전략 과목이라서.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 점수 전략을 짜는데 1교시 때 여러분들 뭐 봐요? 세법이랑 재정학 보고, 2교시 때 회계랑 선택 과목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에 따라서 4884 전략을 취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1차는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4884라고 해서 이제 세법 40점, 재정학 80점, 그 다음에 선택법 80점, 그 다음에 회계학 40점, 즉 세법이랑 회계는 꽈락만 넘기고 나머지 두 과목을 끌어올려가지고 1차 60점 이상으로 통과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재정학을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경제학과다, 경제학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경제학과 본인들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재정학, 우리 경제학과에서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본인들이 배웠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머지 과목들과 다르게 여러분들 나머지 세 과목과 완전히 결이 좀 다르죠, 재정학이. 그래서 일견 수리적인 능력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경제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공대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학문적인 재정학 자체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학문적인 재정학 자체는. 근데 수험 재정학은 그다지, 수험 재정학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번 기출 해설을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빈출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빈출되는 내용. 그래서 이제 빈출되는 내용들을 잘 가져가면 충분히 한 60점에서 80점 사이는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야, 난 100점 맞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재정학을 강사들이 풀면 100점 맞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100점 못 맞은 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학이라는 걸 여러분들 재정학 수험 공부량을 원통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이제 학문이니까 범위라든지 깊이가 있겠죠. 범위라든지 깊이. 그래서 범위를, 재정학 자체의 범위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재정학 자체의 뭐 깊이가 이 정도로 있다고 보면, 수험 재정학에서는 어느 정도냐? 수험 재정학은 사실 어느 정도예요? 요 정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이제 빈출되는 내용이라든지 그건 요렇게 이제 컴팩트하다, 사실.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 제 합격 수기, 그래도 나름 뭐 합격자를 배출한 강사이기 때문에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얇은 책으로 다 제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서 거의 대부분 문제가 풀린다, 그 안에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시험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수험을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범위라든지 깊이를 너무 넓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럼 객관식 시험에서는 보기 지문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의 지문이 있어요. 근데 뭐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5개 지문을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중에서 확실히 틀린 걸 안다든지 확실히 맞는 걸 안다든지 하면 나머지 지문이 헷갈리더라도 답을 찾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5개의 보기가 있으면 매년 기출이 어떤 방식으로 기출이 되는가 하면 보기 지문에서 3개 혹은 4개는 3개 혹은 4개는 기존 기출 문제예요. 기존 기출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3개 혹은 4개는. 근데 1개는 반드시 안 봤던 지문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를 높이려면 2개 정도가 못 보던 지문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아까 범위라든지 깊이가 이렇게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저는 뜬금포라고 표현하는 지문들이 있는데 뜬금포라는 지문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데서 나오기도 하고 깊이도 훨씬 깊은 수준에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수험을 할 때 특히나 2차 과목에도 있지 않는 1차 과목에만 있는 재정학을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한다. 다시 말해서 5개 지문 기출을 공부할 때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복하겠다라는 마인드는 장수생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컴팩트하게 가져가실 거 가져가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뜬금포라고 제가 뜬금포다 이런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재정학이라는 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학생들은 아마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학생들이 쉬웠다. 재정학은 쉬운 과목이다. 혹은 재정학 전략 과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원리라든지 기저의 논리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가져가려고 했던 학생들은 이제 어려웠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컴팩트하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재정학이라는 건 경제학의 하부 과목이기 때문에 그걸 꿰뚫는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꿰뚫는 논리가 하나가 있어서 사실 논리로 접근하면 내용이 더 줄어든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꿰뚫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암기할 부담도 훨씬 줄어든다. 왜냐? 여러분들 세법이라든지 이런 거 암기할 게 많으니까 재정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